민사소송의 개관이요. 여러분들 뭐 잘 알겠지만 하여튼 이 개관은 굉장히 중요해요. 전체 항상 내가 공부를 할 때 전체 파트에서 어느 부분을 공부하는지 그 부분을 확인하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기본서 드릴 노트에서 1페이지 부분 요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거의 딸딸 외우다시피 할 정도가 되고 그 다음에 남한테 말할 수 있을 정도까지 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맨 처음에 이제 원고가 그죠? 원고가 2억 대여금을 줬는데 안 갚는다. 그래서 반환 청구에 소를 제기한다. 여기서부터 항상 그죠? 이렇게 일정한 분쟁이 있고 분쟁에 따라서 그죠? 소를 제기하는 게 민사소송의 출발이죠. 출발 그죠? 출발. 그래서 맨 처음에 소장 제출하고 그죠? 그래서 원고가 소장을 제출한다. 여기서부터 시작을 하죠.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소장은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소장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입증 방법, 첨부 서류. 민법 할 때 이거 소장 서식 간단히 강의 뭐 한 3회 정도 했지만은 최소한 요 정도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서 그러면 책에서 어디를 말하는지 그죠? 당사자 파트를 말하는지, 청구 취지 파트를 말하는지, 청구 원인, 뭐 입증 방법, 증거 파트, 첨부 서류는 별로 안 중요하니까 그래서 어디를 말하는지 확실하게 입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요. 그죠? 구조는 여러분들 지금쯤은 잘 아리라 생각을 하시고 제가 생각하고요. 그래서 소장이 제출되면은 두 번째 하는 게 법원에서 이제 배당이 돼가지고 재판장한테 배당이 되죠. 그럼 재판장은 소장 심사를 한다. 그래서 소장 심사는 아직 시험은 한 번도 출제가 안 됐는데 어쨌든 그 절차는 알아야 되겠죠. 소장 심사에서 이 소장이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거를 심사를 하게 됐죠. 그래가지고 주로 당사자가 특정돼 있는지 청구가 특정돼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있는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물론 소장 심사에서 이 당사자 파트 그 다음에 청구 취지, 청구 원인, 요게 필요적 기재사항이죠. 그래서 필요적 기재사항이 다 써있는지 심사하고 더 중요한 거는 특정되어 있는지 심사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피고가 그냥 김씨 뭐 이렇게 나온다든지 집원 없이 건물을 인도하라 명도하라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면 당사자나 청구가 불특정됐죠. 불특정. 이런 거는. 그래서 불특정되면은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바로 보정명령이 나가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보정하면, 그죠? 통과하거나 보정하면, 이렇게, 다음 절차로 가지만, 보정을 안 했다. 그러면은 재판을 안 해주죠. 그래서 소장 각하 명령이 나가죠. 소장 각하 명령. 그래서 첫 번째로 재판을 받을 자격이 없는 소장을 제거하는 절차를 갖고요. 근데 이제 통과를 됐다. 소장 심사 통과됐으면 소장 부분을 피고한테 송달해서 진행을 하죠. 그래서 피고한테 소장 부분에 답변서 제출 의무를 부과시키고 있죠. 다툴 의사가 있다면. 근데 답변서를 30일 내에 답변서 제출하지 않으면 변론을 열지 않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서 또 재판을 종결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철저하게 민사소송은 법원이 재판할 필요가 없는 그 소장은 전부 제거해버리죠. 제거해버린다. 이렇게. 그 두 번째로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그 다음에 이렇게 돼서 이제 소장 답변서가 제출됐다. 그러면은 이제 소송 요건을 심사하게 됐죠. 그러니까 그죠? 소의 적법 요건이죠. 소의 적법 요건. 소가 적법하기 위해서 구비해야 될 소송 요건을 심사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소는 세 가지 요소로 돼 있다. 법원, 당사자, 청구. 그죠? 그러니까 법원이 재판을 할 자격이 있으려면 재판권이 있어야 되고 관할권이 있어야 된다. 당사자는 당사를 확정하고 당사자 능력으로서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되고 소송 능력으로서 행위 능력 등등등이 있어야 된다. 청구도 소액으로서 뭐 소금 장승시 뭐 그런 식으로 해서 많은 요소들이 소송 요건을 구비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그걸 다 심사한다. 그래가지고 흠이 있으면 여기서 흠이 있으면 마찬가지 보정 여기도 사실은 보정을 하죠. 보정 명령을 내리고 보정하지 않으면 소를 각하하는 판결을 한다. 야, 이렇게 해서 요까지가 그죠? 요까지. 그래서 소장 심사, 부분 송달, 소송 요건 심사까지가 본안 전 단계라고 그러죠. 본안 전 단계. 그죠? 그래서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는 게 본안 전 단계. 그죠? 그래서 거기서 세 번에 거쳐서 그죠? 재판할 자격이 없는 것은 걸러낸다. 소장 각하, 무변론 승소, 소 각하 판결 해서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여기를 통과를 했다. 그죠? 그래서 소 적법 요건을 통과했어요. 그러면 이제 본안으로 들어간다. 본안. 그래서 본안은 원고의 청구권 전부만 심사하죠. 원고의 청구권 유무만 심사를 한다. 이제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이 그래서 이제 사례 풀 때도 이렇게 항상
준비를 해주세요. 목차를 잘 못 잡겠다. 그러면 적법 본안이에요. 적법 본안. 이렇게 하면 거의 맞아 들어가거든요. 적법에서 소득요건 심사 검토하고 본안 들어가서 청구권 전부 심사하고 마지막에 법원의 판결 이렇게 쓰면 거의 훌륭한 목차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조를 알면서 적법과 본안으로 할 수 있도록요. 그렇게 하고 본안에 들어가면 변론 준비 절차를 거치는데 이건 임의 절차가 돼가지고 이제 이거는 거의 무시해도 되고요. 그래서 원칙적 변론기일주의라서 변론기일로 바로 간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재판이 끝나면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 과정. 그죠? 이거는 뭐 쉽죠? 변론기일날 재판하고 변론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이렇게. 그래서 판결 선고해서 원고가 승소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청구 인용 판결 한다. 이 용어는 여러분들 잘 알 거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원고가 패소하면은 청구 기각 판결을 한다. 이렇게. 여기까지 해서 이제, 저희가 되죠. 1심 절차가 끝나는 거죠. 1심 절차가.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패소한 자는 이제 상소, 그죠? 2심과 3심을 하게 되겠죠. 3심, 확정되면 재심까지, 그죠? 확정되면 재심까지. 이렇게 해서 상소심 절차가 이제 진행돼서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요게 끝나면은 이제 여기는 지금 사람은 1대1, 청구도 하나 있는 그런 기본구조에 대한 절차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제 첫 번째로 청구가 복수일 때, 그죠? 청구가 여러 개일 때, 그 문제하고, 복수일 때와, 그 다음에 다수 당사자 문제가 이제 출제가 되고 있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사대 난자라고 하는 게 이 판결이 확정이 됐다. 확정이 되면 기판력이 생긴다. 그래서 기판력이 첫 번째, 그죠? 그 다음에 상소심 두 번째, 청구의 복수 세 번째, 다수 당사자 네 번째 해가지고 이게 이제 4대 난제라고 해가지고 계속 한 3, 4년 전부터는 법무사 시험에서 4대 난제에서 최소한 70% 이상씩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는 올해도 하여튼 그런 경향에 맞춰서 여기를 집중적으로 할 예정이고요. 앞부분은 조금만 공부하면 웬만하면 되니까 이제 뒷부분이 어렵잖아요. 여러분 대부분 뒷부분이 어려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4대 난제를 철저하게 빨리 갈 수 있도록 해보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첫날이니까 이제 기본적인 걸 다 확인해 봅시다. 그럼 재판. 이제 왜냐면 계속 재판 형식이 나올 테니까 첫 페이지부터. 재판은 3개가 있다. 그죠? 그래서 판결, 결정, 명령이 있다. 그죠? 이거 다 재판이에요. 재판. 법원의 재판. 그래가지고 판결은 본질적인 부분. 그죠? 그래서 3가지가 있죠. 소각화 판결, 청구인용, 청구기각. 여기 3개가 판결하고 나머지 결정, 뭐 가압류, 가처분, 명령, 지금처럼 소장각화 명령은 재판장의 권한이니까 그죠? 명령이 있다. 그래서 부수적인 부분은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첫날 항상 얘기하지만 지금처럼 본안 전하고 본안으로 나눠서 판단하고 본안 전은 소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고 본안은 청구권 존부 심사하고 이 목차를 많이 활용할 것. 그 다음에 마지막 법원의 판결이요. 그래서 소의 적부에서는 소를 각하한다고 그래야지 청구를 각하한다고 그러면 많이 감점당한다고 하니까 그런 용어에 주의하고요. 그 다음에 청구권 존부에서는 청구를 인용이나 기각한다 이래야지 소를 인용한다 기각하면 또 이것도 많이 감점당하니까 세세한 거 좀 마지막으로, 그죠? 마지막이 아니라 지금부터 확실하게 주의 깊게 답안지를 쓸 수 있도록 연습해 두세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서식에서는 지금 본 대로 소장은 당사자, 여기 당사자 원고 피고, 청구 취지, 청구원 입증 방법, 첨부 서류 5개 목차로 돼 있다. 그렇게 하고 요 3개가, 그죠? 당사자, 청구 취지, 청구원인, 요 3개가 필요적 기재사항. 필요적 기재 반드시 써야 되는 거고, 입증 방법, 첨부 서류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피고가 이제 다툴 의사가 있으면 답변서를 제출한다. 그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답변. 그래서 피고는 자기가 전부 승소하는 게 청구기각이니까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 그 다음에 청구원인의 답변은 안 껐다. 이런 식으로 해서, 답변을 하고 입증 방법. 그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안 껐다는 부인의 답변서 갑받는 항변. 그 다음에 소각화, 구하는 본안전 항변.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을 기억해 두고요. 그러면 이제 준비서면 시험에 안 나오죠? 사이에 이제 준비서면이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걸 기초로 해서 판결문이 나오죠. 그래서
청구 취지에 대한 응답은 주문으로, 그 다음에 청구 원인에 대한 응답은 이유로 해서 응답을 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요. 그래서 청구 인용, 청구기각, 그 다음에 소각과 판결을 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예, 전체 개관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한번 준비를 해보세요. 이렇게 해서 요거는 여러분들이 완전히 머릿속에서 익숙하게 암기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절차가 나와도, 어떤 부분이 나와도 이 안에 있으니까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민사소송의 의의와 목적, 이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면 되는 거고, 수험에서는 거의 필요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민사소송 절차도 여기 있어요. 교과서 1페이지요. 교과서 1페이지에서도. 요 순서대로 그대로 설명해놨으니까 여기는 그냥 여러분들이 가볍게 읽으세요. 요 순서대로 민사소송 절차에서 분쟁이 발생해가지고 소장 제출, 심사와 소장 부분 송달. 아까 그 저기 우리 개관한 거 그대로니까 그 내용은 여러분들이 한 번만 오늘 가서 스킵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답변서 제출, 소송 요건 심사, 변론 준비 절차는 빼고 변론, 사실에 주장된 게와 증거조사 단계, 그죠? 변론주의, 처분권주의, 증거조사, 자유심증, 증명책임, 뭐 이런 것들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보고 그런 걸로 진행을 한다는 것. 그 다음에 이제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하고, 그래서 소각과 청구기각, 청구인용 그거 기억하고요. 불복 절차로 상소심, 그죠? 그래서 1심, 2심, 재심까지. 그 다음에 요까지 하고 나머지는 이제 청구 복수, 다수 당사자까지 이제 이렇게 되면은 끝나게 되겠죠, 그죠?